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월마트의 실적 부진 등의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1% 하락한 24,964.75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8% 내린 2,716.26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떨어진 7,234.31을 기록하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22달러 오른 61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원유 재고 감소와 달러 강세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8% 하락한 1,331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이후 일간으로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6% 올랐습니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 등 상품 가격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영국 런던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3% 오른 12,487.90의 거래를 마쳤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0.64% 상승한 5,289.86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1% 하락한 7,246.77로 마감했습니다. 런던 증시에서는 유럽 최대 은행인 HSBC가 3.09% 하락하면서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대통령의 날 연휴에서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은 했는데 장 마감 들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마트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10%나 급락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날에 있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팽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나란히 1%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거래 대금이 5조 705억 원으로 이달 들어서 최저를 기록했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내렸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비교적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오늘도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의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공개가 됩니다. 공개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시장의 경계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던 가장 큰 배경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 FOMC 의사록 발표. 어찌 보면 지난 월요일도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경제적인 그 이슈를 꼽아본다라면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어제 1%대 하락 배경.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저녁에 있을 FOMC 의사록 발표에 모든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 관련돼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올해 3차례일까, 4차례일까, 아니면 4차례 이상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모멘텀의 부재 상황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보호무역의 확대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 수급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속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관점에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어찌 보면 달러화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환율 시장의 변화, 그저께 10원이 넘는 달러화의 하락이 있었지만 어제는 다시 5원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달러화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하락세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달러화의 하락 쪽에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은의 금통위 지금 현재 기준금리 1.5%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 지금 같은 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 우리 기준금리가 다음 주에 동결이 되고 만에 하나 3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 자금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로부터의 유동성 이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가장 긴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우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일단 환율의 방향성을 면밀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원화의 강세 방향이 아니라 달러화의 약세를 원하고 있다. 원화의 강세는 우리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라는 분위기. 오히려 달러화의 약세를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재밌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죠. 어제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환율과 관련된 달러화의 방향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달러화의 약세 진행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 자료가 나왔다라는 점. 그 배경에는요, 첫 번째가 통화 긴축 속도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완만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의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화 긴축 속도가 완만할 것이다라는 쪽에 그 전망을 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FOMC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통화 정책의 가장 중심점에는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가 고용 개선이라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중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통화, 물가의 안정이라는 부분은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오히려 급락을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하락을 해서 상당 부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는 다소간 점진적인 약세, 완만한 방향의 약세를 계속해서 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참고해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우려감 부분,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긴 호흡에서 우려는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장 내에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풍부한 유동성, 결국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것이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것이냐,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의 지속 쪽에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장세는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시면서요. 긴 호흡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 연준 위원들의 어떤 견해가 있었을지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신 모바일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첫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9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다시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대표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예,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다지 쉽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의 상황이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글로벌 시장과의 삼성전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시황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다우지수나 이런 전반적인 지수 다우지수는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보였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 상승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 과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맞먹는 그런 삼성전자만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시장은 다소간 조정 장세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맞물리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행보에 상당 부분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글로벌 커플링이냐, 글로벌 디커플링이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 내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호재성 재료는 대다수 지금 소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랄지 그리고 액면 분할의 발표랄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쏙쏙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비단 철강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타자는 누구냐? 반도체나 자동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미국 보호무역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시장 내 전체적인 이런 반도체 업종이랄지 자동차 업종이랄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갤럭시 S9, 갤럭시 S9 플러스
이렇게 좀 발표를 하면서 LG전자가 V30S를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시장 내 어떤 그 인기몰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 갤럭시 S9의 인기몰이가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진행된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중국 제품들의 굴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애플 컴퓨터에 대한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일단 시장 내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요, 최근 외국인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요, 그 관심 부분이 1등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2등 주식 쪽에 조금은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삼성전자 쪽보다는 LG그룹주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LG전자나 LG이노텍 등에 대해서 관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좀 수급의 변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MWC 2018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환점,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이등주 쪽에 대한 관심으로 좀 서서히 좀 이동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에 관망세가 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달 들어 최저였다고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옳겠습니까, 대표님?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장 내 유동성은 아직 풍부하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시장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시장 내 변동성을 야기한 핵심 배경은 미국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이제 그 가상화폐의 가격 움직임이랄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를 들면 저점 650만 원 대비 어제 24시간 동안 거래가 된 가격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한 1,400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러면 한 저점 650만 원 대비 한 2.5배 정도 상승한 그런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내 다소간 좀 변동성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우려감 부분은 조금은 좀 가라앉아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통화 긴축과 관련되어서는 그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달러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게 되면요, 일단 금리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럼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바로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물가 한 2%가 넘는 물가 수준을 유지해 왔었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급작스럽게 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FOMC 정책 목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고용 회복이라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항상 물가 하락은 그들에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적절한 속도의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점 매수 관점 대응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저점 매수 관점의 유효 한 섹터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원자재 가격과 환율, 결국 원자재 가격과 환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재와 에너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려인 미국의 보호무역 확산. 이 보호무역 확산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철강과 가전, 태양광 쪽에서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로 확산될 수 있겠느냐, 확산 가능성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철강 그 자체만으로 어제도 포스코의 주가가
조금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길이 다소간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어 간다라면 결국 중국의 철강 수출은 아시아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선회를 한다라면 아시아 지역 내에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 지역의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면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 부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주는 여전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차 산업, 정부 정책 수혜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결국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MWC 2018과 관련된 SKT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5G를 수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죠. 5G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가 관심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 설 연휴 전에 군산 공장 폐쇄라는 결정과 함께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미국 GM 본사 경영진이 한국 GM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로 바꾸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 자구 방안에는 군산 공장 재가동이라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GM 군산 같은 경우가 결국은 폐쇄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GM 측에서 군산 공장이 회생 불가 판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수의향제가 나타난다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산 공장 폐쇄가 계속해서 그동안 최근 3년간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출 및 판매 저하로 인해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지난해부터 어떻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조업일수 자체가 12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판매 부진에 따라서 재고 조정으로 한두 달간에 어떻게 보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니까 GM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어떻게 보면 좀 출자 전환이나 이런 것을 좀 도와달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측에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자 전격적으로 군사의 공장을 폐쇄해버리겠다라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강경책을 좀 꺼내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식의 모습은 사실은 GM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주 쪽에서도 이렇게 호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줬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더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철수를 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어떻게 보면 물 붓기식의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아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GM 대우의 그런 것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가 좀 너무 이런 현재 매출 단가 같은 경우가 좀 높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왜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한 것에 원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는 돈을 좀 추가를 베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첨예하게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GM 쪽에서는 올해 신차를 어떻게 보면 부평이나 창원 쪽에서는 공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동을 해서 연에 뭐 50만 대 이상의 수출 물량을 계속해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군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인수 후보로 해서 상하이차가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하이차 같은 경우가 중국과의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쪽이 여기도 가능성이 있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인접한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의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되면 그 인접한 이런 자동차 업계에 조금 큰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우리 이번 정부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좀 고용에 관한 거다. 고용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이슈가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옆으로 같이 좀 먹이사슬처럼 엮여있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차 기차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생산량 같은 경우가 뭐 7년 전 수준으로 지금 현재 회귀되어 있는 정도로 지금 현재 좀 불확실한 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사실은 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조금 대응이 좀 늦다 보니까 이런 경쟁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은 조금 침체기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번 뭐 GM 사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사태가 또 하나 벌어진 것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에 IT 부품 대장주인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애플의 아이폰 X와 삼성전자의 또 갤럭시 S9이 자리에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세한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은 정반대의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LG 이노텍이 훨씬 더 잘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X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이폰 X가 다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좀 너무 고가다. 실제로 원화로 해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이 돼버리면서 가격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나온다. 근데 가격이 비싸면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기능이 그렇게 크게 뭐 추가된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너무 이거 비싼 것 같다라는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나와버리면서 아이폰의 그런 물량 대수가 많이 줄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폰 X 같은 경우가 빨리 조기에 이런 이제 그만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버리면서 아이폰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3D 센싱 모드를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페이스 아이디를 어떻게 보면 구현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우리가 기대감을 갖을 수 있으나 앞으로의 이번 달 그리고 1분기 2분기 같은 이번 올해 이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갤럭시 S9 같은 경우가 아주 지금 현재 상대적인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LG 쪽에서도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하웨이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폰이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라이벌이 없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는 많이 팔릴 수밖에 즉 핸드폰이 많이 갤럭시 S9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갤럭시 S7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팔린 폰입니다. 저 거의 4,900만 대 이상이 거의 팔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교체 주기가 우리나라로 하면 한 2년 정도 주기가 돼서 아마도 이번에도 또 한번 상당히 많은 이런 물량이 좀 팔릴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만 어떻게 보면 출시가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주가에는 훨씬 더 삼성전기의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제품인데 모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이런 순서는 지켜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1위로 어떻게 보면 이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정도의 순으로 여러분들이 선호도를 좀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또 다른 정치 테마주로의 상승이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우선은 정치 테마주들은 매번 선거 시절만 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좀 더 안 좋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활기를 칠 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그게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초단타를 가능하신 분 그리고 자기가 손절이 항상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셔야지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지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분들 되도록이면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바른미래당의 어떻게 보면 안철수 씨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대표였던 이런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테마주라고 얘기가 됐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써니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써니전자가 안철수 씨랑 상관이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상관이 없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안랩 출신이었던 분이 지금 써니전자 임원이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안철수 테마주로 묶였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업무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 공식까지 나왔었다라는 거. 즉 거기 그냥 편중돼 있는 심리만 열심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안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창업한 회사니까 관련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실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관련주라고 뽑혔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그런 종목이 올라갔냐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그냥 심리적인 게임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안철수 테마주와 또 비슷하게 또 움직여주는 게 지금 현재 이번은 성남 경기지사 쪽으로 지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쪽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대표로 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테마주들도 지금 한번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어텍과 에이텍, AT&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도 똑같이 아마 좀 비슷하게 항상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작년에 반기문 테마주라고 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문전자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2,000원에 넘었던 주가가 대권을 포기해버리자마자 2,000원까지 급락하면서 지난해 상장 종목 중 하락률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락이 워낙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이달 13일 정도에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이런 시작으로 해서 5월 24일에서 25일 그래 정식 이틀간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이 신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급등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실적 우량주들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 테마주는 거들떠보지도 말자라는 조언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해줘서 조금
시장 오전 시장은 조금 암울하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IT와 어떻게 보면 제약이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마도 경기 민감주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기계은행, 화학, 철강 등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런 관심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런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면 상위 그런 종목들의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정말 화려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450이 우리나라 PBR 한 배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즉 이 말은 2450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매수를 해주고 나셔서 좀 기다려주시면 우량 종목을 기다려주시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좀 극심한 변동에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다시 안정세로 돌고 있다. 해외 변수 같은 경우들이 지금 현재 안정세로 돌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 바로 이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안정세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제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 시황 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아래 구간들 312지수 확인하는 걸 보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315.70을 맞고 저희는 매도를 쳐서 빼놓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다시 재매도에 312지수 확인하러 가는 걸 매도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2지수부터는 매수로 돌려도 좋다. 대신 얘네들은 311, 그 다음에 최고 310지수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얘네들 312 아래부터는 그냥 매수로 돌린다. 그래서 어제 추세 매도를 길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었죠. 그 다음에 312를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서 야간장 때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다. 그러면 어제 야간장 때 310지수까지 밀렸고요. 다시 수익권으로 되돌아온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중심보합 뜨는지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리딩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얘네들 아래 눌림 지지력에서 312지수부터 그냥 다시 보합권 매매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지지력은 312.00, 그 다음에 예상장은 313.50까지 핵심 보합을 볼 생각이고요. 대신 하방 경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해서 배팅을 해야 될 건지는 제가 서울경제 리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리값을 다시 잡아드릴 생각입니다. 자, 미국 지수는 전반적으로 일봉상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출렁거림들, 음봉이 나타나는 형상들이고요. 대신 얘네들도 아직 그림이 끝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제부터는 FOMC를 기다리면서 좀 더 보수적인 짧은 구간 매매 대응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전체 변곡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쉬면서 FOMC를 기다리는 관망장세 대응을 하겠다. 단 312지수부터는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작은 반등의 보합을 보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세를 이을지를 관망하겠다. 아직 전체적인 보합은 여전히 319.50부터 312지수, 그 다음에 310지수 오차에 324지수 오차 라인 보합을 갖고 있는 여전히 보합 형태의 구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달러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0.6% 정도 상승이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제가 서울경제에서 저녁에 무료 방송을
잠깐 진행을 했었습니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해드렸고요. 실제로는 1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조언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고 신세계 서울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저가를 깨기 시작하면 얘네들 돌파 여부를 본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매수로 더 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0 지수를 확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FOMC 이후에 매수로 돌파 여부가 있을 건지를 관심 있게 볼 생각이고요. 대신 전반적으로 올해 기조가 달러의 약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혼조세 들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단 아직은 이 구간들 확인하는 걸 보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들은 매수로 반등, 그 다음에 저가 확인 이후에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들 나오는지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에 관심을 두면서 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눌림에 추가적인 매수 반등이 있을 거고, 만약 FOMC 때 뭐 약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걔네들은 89.100대를 깨지 않고 이 정도의 그림으로 다시 매수 시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9.40대, 그 다음에 89.10대 두 군데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넘어갔다고 보시고요. FOMC 때 달러 약세 기조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구간도 지지가 되고 상단부들 돌파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올해 시황과 다른 반등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림들은 굉장히 쉽게 흘러가고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좀 저항권들 자리들 잘 보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여전히 한마디로 얘네들은 1차 목표가를 1.2260대까지를 열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신세계에서도 생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 매도 관점이고요. 저희는 위에서 매도를 끌고 내려오고 있고 신규들만 잠깐 반등 매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여기까지를 끌고 간다. 그래서 고가에서 매도, 그 다음에 중간에서도 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많은 반등 후에 매도로 빠질 건지 아니면 바로바로 빠질 건지만 보는 추세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추세 저항에서 잠깐 반등 여력을 보시는 건 상관없으시다. 단 추세는 매도기 때문에 롱포는 매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관점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달러 인덱스 추가 방향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매수 쪽으로 더 열고 본다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그렇다면 123400대 또 추세 하단부들 지지력을 받아내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23900대. 자, 어제 저희가 보는 관점들이 이랬었습니다. 얘네들 매수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릴 건지 여기서 바로 돌릴 건지만 본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들은 이 구간까지 빼먹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390대를 안착 못한 애들은 지속적으로 하방 여력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자리 매도를 기다리는 거는 기다려도 좋으나 여기서 추가적인 추격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전일에도 고가에서 막혔었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제도 중요한 자리에서 그냥 막혀버렸습니다. 아직도 유로 매도 기조들 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 매도 자리가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 매도 관점 더 여시고 신저가에서 반등 여력의 매수 관점, 그 다음에 롱포는 매도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시라. 그래서 반등 매도 관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는 국내 선물과 크루드 오일만 주력으로 매매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리딩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아래 설날 전에 저희가 매수 롱포를 잡아서 물량을 줄이고 얘네들 부합 관점에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제 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1.90대 지지력에 얘네들 부합을 봤었죠. 그 다음에 어제는
다시 아래 구간, 윗 구간 휩소를 좀 더 준 상태에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매매를 뭘 했냐? 자, 60.90이네요. 예. 얘네들은 매매를 했었고 추세로 끌고 왔었죠. 자, 그 다음에 윗 구간 매도에 얘네들 목표 61.45자리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윗자리 매도, 그 다음에 중간자리 상공대 매도, 계속적인 매도, 그 다음에 저희 서울 신세계에서 무료 방송하면서 얘네들 매도 목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매수 목표 62.1020을 드렸죠. 자, 어제 기준으로만 해서 저희가 한 150직 한 계약 기준으로 총 설날 연휴에 비춰서 한 계약으로 매매했을 시에 250%에서 300%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어제까지.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합 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채널 하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가, 그 다음에 휩소 구간 여력을 두고 있지만 얘네들은 지표 기다리는 보합 구간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합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여전히 61달러까지 여유있게 여분을 두고 볼 생각이고, 실전 매매는 40부터 25 사이 눌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윗 구간들 돌파는 보지 않을 거고요. 이 구간대에서의 보합 관점들 볼 거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61달러로 크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62.50까지 열고 여전히 보합권 매매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유로와 달러처럼 하방 경직에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만 보겠죠. 자, 어제 그림들 주력은 얘네들 여기까지 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의 매수 관점들 목표가를 드렸고요. 중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이 짧은 구간들 지속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전히 골드, 유로 추세 매도가 우위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에 저가에서 잠깐 200-300달러의 수익을 노리고 반등 여력 보는 정도의 그림들입니다. 달러 인덱스 FMC 이후에 향방에 주목들 하시고요. 기술적으로는 매수 쪽 더 열고 본다. 그 다음에 차트에서는 부합 관점들 여전히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추가로 추세를 깨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눌림 시에 지지력 두 자리 이하는 잘 안 깰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눌림 매수 관점 여전히 더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전해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